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RAD 서버를 이용해서 투티어 VCL 어플리케이션을 멀티티어로 확장하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도서 대여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모바일로 확장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이고요. 저는 RAD 스튜디오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평상시 델파이에 대한 궁금증은 음, 웨비나 프로그램의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거나 화면에 이메일로 또는 tech.debugiver.co.kr로 방문하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행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투티어 구조의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RAD 서버를 이용해서 멀티티어 구조로 확장하는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은 도서 대여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모바일로 확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첫째 날 조금 미흡하게 진행됐던 REST 엔드포인트 연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총 4가지 기능을 구현을 할 건데요. 첫째는 도서 목록을 표시하기 위한 도서 목록 조회, 그리고 도서 정보를 상세 조회할 수 있는 도서 상세 조회, 그리고 도서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도서 이미지 조회, 그리고 도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도서 정보 수정, 이 4가지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이 4가지 기능은 각각 HTTP 메소드 중에서 get 아이템, put 등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도서 대여 프로그램에 그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때 도서에 관련된 도서 정보를 표시를 한다거나 실내외 길찾기 등의 기능 등의 사물 인터넷 기능을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비콘펜스라는 기술이 사용될 거고요. 예, 내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RAD 스튜디오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4가지 플랫폼용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4가지 플랫폼을 네이티브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양한 바스, 아마존 웹 서비스, 아주어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비콘, 블루투스 LE, 와이파이 등과 같은 다양한 사물 인터넷 장비 또는 센서와 연동할 수 있는 기술 기능들도 컴포넌트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AD 서버를 이용해서 멀티티어로 구현을 할 건데요. RAD 서버는 델파이와 11불 빌더로 구현할 수 있는 백엔드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첫 번째 REST API 엔드포인트 퍼블리싱입니다. 자, RAD 서버 그 중에서 EMS 서버 같은 경우에는 HTTP 기반의 그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웹 서비스에는 REST 기반의 API로 호출할 수 있는 그 REST API 엔드포인트 퍼블리싱을 제공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서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의 정보, 즉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푸시 알림 또는 사용자나 그룹 관리, 그리고 어떤 API를 얼마나 호출했는지 API 사용량 통계,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나 근접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콘펜스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물 인터넷 장비나 센서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IoT 엣지 모듈 등을 그 RAD 서버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RAD 서버의 아키텍처는 화면과 같이 3개의 계층으로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두 번째는 서버,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입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는 EMS DB와 같은 내장된 EMS DB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라클이나 SQL 서버 DB2, 몽고DB와 같은 기업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있는 DB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계층인 EMS 서버는 HTTP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버전이나 API
사용자, 그룹 등과 같은 정보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은 EMS 패키지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추가적인 리소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EMS 서버는 HTTP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HTTP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응답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특히 HTTP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할 때는 REST API를 사용을 합니다. REST API란 이런 이 네 가지 HTTP 메소드 get, post, put, delete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줘야 할 것인지, 생성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호출, 규약입니다. 자, 그리고 응답은 제이슨, 일반적인 형식인데 제이슨 포맷으로 일반적으로 응답을 주도록 보통 구현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XML 포맷이나 사용자 정의 포맷 등으로도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AD 서버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RAD 스튜디오에서 그 REST 엔드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EMS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 새로운 리소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EMS 패키지를 만들게 되면은 BPL 형태의 그 패키지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EMS 서버는 그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파일들이 있는데 그 서버와 함께 그 생성된 EMS 패키지를 서버에 같이 설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현된 기능이 EMS 서버를 통해서 호출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EMS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서버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클라이언트에서는 EMS 서버와 접속하기 위한 EMS 프로바이더를 기본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서버 연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총 두 가지 종류로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데이터셋 기반, 파이어닥의 데이터셋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에서 데이터셋 기반으로 데이터가 넘어왔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셋을 클라이언트에 있는 메모리 테이블 등에 한 번에 담아서 기존의 이제 쿼리 컴포넌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셋에 인서트, 포스트, 어플라이, 업데이트 등을 이용해서 그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손쉽고 빠르게 개발 및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EMS 파이어다 클라이언트의 단점은 아무래도 데이터셋 기반의 데이터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랭귀지 자바나 닷넷 클라이언트로 개발된 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EMS 서버에서 데이터셋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델파이나 C++ 빌더의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백엔드 엔드포인트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에서 직접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방식은 유연한 포맷이기 때문에 자바나 닷넷 클라이언트에서도 제이슨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EMS 파이어다 클라이언트나 백엔드 엔드포인트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모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살펴봤던 데모인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EMS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EMS 패키지 만드는 거는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그 메소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이슨 포맷으로 그 데이터 응답을 해주고, 하나는 데이터셋 포맷으로 응답을 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자, 이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엔드포인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EMS 파이어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버를 미리 실행을 해 놨고요. 요 서버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응답 데이터가 넘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컬호스트에 북 한 다음에 타입을 데이터셋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요청하면 이 데이터셋 기반으로 응답을 오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대단히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넘어온 이유는 여기에는 그 이미지 데이터 등과 같은 데이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자, 반면에 제이슨 형태로 그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제가 북 SEQ, 북 타이틀 이렇게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응답을 줬기 때문에 이 제이슨 포맷을 분석해서 그 사용자들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구현 서버에서 구현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데이터셋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FD 쿼리 컴포넌트를 오픈한 다음에 이 쿼리 컴포넌트를 이 FD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스트림으로 기록한 다음에 이 스트림을 응답의 바디에다가 설정하는 형태로 아주 간략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FD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한 이유는 자, 보시면 그 두 개의 쿼리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쿼리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스키마 어댑터를 통해서 이 스키마 어댑터가 이 여러 개 그 쿼리 컴포넌트를 감싸서 한 번에 데이터를 만들고 응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키마 어댑터를 사용을 했고요. 자, 쿼리 컴포넌트의 스키마 어댑터 속성을 보시면은, 자, 위에 있는 스키마 어댑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에 스키마 어댑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세이브 할 경우에는 이 스키마 어댑터가 설정된 다수의 쿼리 컴포넌트들을 한 번에 스트림으로 저장하고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EMS Firedark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FD 스키마 어댑터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 쿼리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자, 스키마 어댑터에는 여러 개의 이제 쿼리 컴포넌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쿼리 컴포넌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FD 테이블 어댑터를 이용했고요. 이 테이블 어댑터에서는 스키마 어댑터를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셋을 가져올 것인지 이 서버에 있는 컴포넌트 이름을 이용해서 이 쿼리 컴포넌트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쿼리 컴포넌트가 아닌 이 FD 메모리 테이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테이블 어댑터 속성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EMS Firedark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스키마 어댑터, 테이블 어댑터를 통해서 메모리 테이블까지 필요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것을 저장됩니다. 자,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DB 그리드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 서버에 있는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EMS Firedark 클라이언트의 get 데이터, 그리고 서버에 다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EMS Firedark 클라이언트의 first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EMS 서버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볼 것은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응답하는 건데, 이 제이슨 포맷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형태로 북스라는 그 리소스 아래에는 이 토탈, 북, 배열 등과 같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스의 그 프로퍼티에는 이 오브젝트가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위에는 토탈의 개수, 그리고 북에는 이 배열 형태, 이 배열 꺽쇠로 여러 개의 도서 정보들이 기록이 이렇게 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저는 제이슨 오브젝트 라이터를 이용해서 제이슨 파일을 만들었고요. 제이슨 포맷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스타트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북스 프로퍼티 네임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값으로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는 네임과 밸류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에 대한 정보는 배열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배열에는 오브젝트 시작과 끝 사이에 네임과 밸류로 그 어떤 필드의 항목과 값을 설정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쭉 구현을 했고요. 네, 이렇게 구현한 내용은 모바일에서도 이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도 다시 모바일 개발할 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도서 대여 프로그램 모바일로 확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아시겠지만 델파이나 C++ 빌더로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멀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하고요. 이 멀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이 네 가지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도서 정보 조회하는 앱을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 도서 정보 조회는 D 백엔드 엔드포인트로 사용자 정의 제이슨 포맷을 활용해서 정보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도서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 도서 목록에는 이 도서에 대한 제목 그리고 저자 정보들만 있기 때문에 이 도서 정보만 가볍게 가져올수록 이 두 가지와 키값인 북 SEQ 총 세 가지 필드에 대해서만 목록을 조회해서 화면에 표시를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특정 항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도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화면에 일부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get 아이템으로 특정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만 가져오도록 해서 되도록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회를 했습니다. 이 정보는 이제 바로 뭐 동기화해서 정보를 가져왔지만 이미지 정보는 비동기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get 아이템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자, 가격, ISBN 그리고 제목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을 했고 이때는 서버에 put 아이템을 호출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현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 측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에는 그 EMS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EMS 패키지에서 데이터 모듈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는 FD 커넥션 그리고 IB 라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IB 드라이버 링크, 웨이트 커서 그리고 제이슨으로 정보를 내보내기 할 거기 때문에 제이슨 링크까지 이 세 가지와 연결하는 컴포넌트를 구성을 했고요. 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쿼리 컴포넌트와 그리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쿼리 컴포넌트 이 두 개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ge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도서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도서의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쿼리 컴포넌트에 SQL의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도서 테이블에서 SEQ, 타이틀, 저자 이 세 개의 그 필드에 대해서 조회를 했고 그 필드를 가지고 제이슨을 만들 수 있는 제가 직접 만든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제이슨 포맷을 만들어서 응답을 했습니다. 자, 요 기능이 자, 요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북 패키지를 실행을 했고요. 저는 북스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북 시퀀스, 타이틀, 그리고 오서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응답을 주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전체는 6건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록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get item 메소드에는 도서의 상세 정보 또는 이미지 정보를 이미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요청을 할 때 이 파라미터로 이 타입이라는 그 파라미터로 이미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미지를 제공을 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QL 아이템 인포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한 도서 정보를 해당 도서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만약에 그 도서 정보를 이렇게 조회하고 특정 도서에 대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쿼리 파라미터로 도서에 대한 그 시퀀스를 아이템으로 받아서 쿼리를 했고요. 만약에 레코드 카운트가 없다 그러면은 유저를 찾을 수 없다라고 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도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오류를 발생을 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퀀스 타이틀, ISBN, 오서, 프라이스, 링크, 설명까지 여러 개의 이제 필드를 이용해서 제이슨 포맷을 만들어서 응답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확인해 볼까요? 자, HTTP 로컬 호스트에 8080. 자, 복스에 15번. 15번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북 일레먼트의 시퀀스부터 타이틀 해서 쭉 설명까지 기록 제공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타입 파라미터로 이미지가 넘어왔을 경우에는 그 브로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정보를 스트림으로 저장한 다음에 스트림으로 그 설정을 할 때 이 컨텐츠 타입을 이미지나 JPEG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15번의 이미지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받아와서 그 이미지 클라이언트에 표현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도서 정보를 수정하는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자, 이 RESTful API에서는 도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때도 일반적으로 그 제이슨 포맷을 이용합니다. 이때는 북이라는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자, 요거와 동일한 포맷으로 구현을 했고요. 북스 아래에 첫 번째 배열에 뭐 북 타이틀, 북 ISBN, 북 오서, 북 프라이스 등의 이 네 개의 정보를 기록을 했고요. 이 정보는 이렇게 제이슨 파일에서 직접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직접 가져온 다음에 업데이트문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문에 기록된 각각의 파라미터에 설정을 해서 실행하는 형태로 도서 정보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클라이언트 모바일 쪽의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액세스 모듈, 데이터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EMS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는 EMS 서버와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기록을 해두고요. 이 다른 EMS 엔드포인트, 여러 개 EMS 엔드포인트에서는 이 EMS 프로바이더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EMS 서버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는 이 네 개의 백엔드 엔드포인트 컴포넌트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백엔드 엔드포인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REST 리스폰스 컴포넌트가 4개가 올라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2개에는 이 도서의 목록을 가져오는 그 기능, 그리고 도서의 상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 가져온 값을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테이블을 이용했고요. 자, 이 응답받은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 즉 메모리 테이블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 REST 리스폰스 데이터셋 어댑터 컴포넌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리스폰스된 응답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 컴포넌트가 했고요. 그리고 도서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도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그 엔드포인트에서는 별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값만 받아오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그 서버에 그 IP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이제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제가 192.168.50.43번을 내부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IP를 할당한 모바일 장비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내부 IP로 연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실제 그 운영 서버에다가 배포한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도메인이라든지 공인 IP 정보를 이렇게 URL 호스트 항목에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또 구현된 코드들은 뒤쪽에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화면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모바일 그 실행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화면은 제 그 핸드폰 사진을 핸드폰에 동영상을 한번 찍어놨고요. 자, 북 렌탈이라는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렇게 도서 목록에 표현을 하게 되고요. 도서에 대한 제목과 저자를 기록을 했고, 상세 정보에서도 도서 제목, 사진 등을 기록을 했고, 뭐 이런 항목들을 변경해서 수정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세 화면에는 이렇게 도서의 이미지, 그리고 저자 가격, ISBN과 제목 등을 제공을 했고, 수정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 화면으로 가서 수정한 다음에 저장해서 이 수정된 정보를 서버로 저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총 3개의 화면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이 3개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탭 컨트롤을 사용을 했습니다. 탭 컨트롤에는 3개의 탭 아이템을 구성했고, 첫 번째 이 목록에서는 상단에는 이 툴바와 이 제목을 표현하기 위한 라벨로 구성을 했고요. 그 나머지 여백에는 얼라인 클라이언트로 리스트 뷰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어페어런스 속성을 이용해서 그 왼쪽에는 도서의 제목, 오른쪽에는 그 도서의 그 저자 항목을 수정을 표현을 했고요. 자, 이 정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상세. 아이고. 이런. 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열어서 아마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데이터 액세스 모듈 요청하고 아이템도 요청해서, 자, 이렇게 상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목록에서 표현을 했고요. 자, 상세에서는 상단에는 제목, 그리고 나머지 3개의 항목에는 그 저자, 그리고 가격, 그리고 ISBN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는 그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구현을 했고요. 수정하는 화면들도 각각의 항목에 에디트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을 표현하는 부분부터 살펴보시면은, 자, 이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end get book list라는 엔드포인트를 활용을 했고요. 이 목록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데이터 모듈이 시작됐을 때 이 엔드포인트를 실행하도록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하면은 여기에는 서버에 있는 books라는 리소스에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 별도의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자, 이 books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넘어올 거고요. 자, 이렇게 넘어온 값은 자, 이 REST 리스판스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넘어온 값을 이 데이터셋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REST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를 사용했는데, 자, 이 JSON 데이터에서 어떤 영역부터 사용을 할지는 루트 일러먼트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북스의 북스 일러먼트 아래에 있는 배열 정보를 그 데이터셋에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 응답받은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으로 넣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 메모리 테이블은 이 화면과 라이브 바인딩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는데, 라이브 바인딩은 뷰의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를 이용을 했고요. 자, 이 리스트 뷰는 이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는 메모리 분 리스트 이 항목과 이 리스트 뷰에 있는 텍스트와 디테일 항목을 연결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상세 화면입니다. 상세 화면은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는 end get book 아이템을 이용을 했고요. 자, 보통 이제 목록에서 항목을 눌렀을 때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는 리스트 뷰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 온 아이템 클릭 이벤트를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할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는 리스트에 book seq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는 상세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get book 아이템 두 번째는 get book 아이템의 이 파라미터 book seq라는 파라미터에 그 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end get book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리소스는 books에, 그리고 리소스 서픽스에는 book seq라는 파라미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뾰족 튀어나온 꺽쇠를 이용해서 이 그 키워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로 설정하게 되고요. 이 설정된 파라미터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파람스의 파람 바이 네임 속성을 통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변경되는 이러한 그 파라미터들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구성된 것들은 이 북스의 뭐 15번 아이템에 대해서 요청하는 등과 같이 이 응답값이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온 값은 마찬가지로 이 REST 리스판스에 넘어오게 되고, 이때는 이 루트 일러먼트에서 북 이외의 데이터들만 이 메모리 테이블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정보도 이 상세에서 라이브 바인딩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고요. 이때는 멤북 아이템 그리고 라벨과 이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정창에 있는 이 에디터와도 이 데이터셋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는 이 get book 이미지 파라미터를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 get book 이미지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리소스는 books 그리고 리소스 서픽스는 특정한 book 아이템에
거기에서 타입은 이미지로 지정을 하겠다고 파라미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미지가 바로 스트림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고요.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실행을 할 때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장이야 뭐 많지 않겠지만, 여러 큰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에는 execute async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비동기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수행해야 될 코드들은 이렇게 익명 메소드를 통해서 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동기로 요청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우선 메모리 스트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는 응답, 이미지의 응답, 이 이미지에 있는 응답을 로우 바이트로,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트림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이 로우 바이트의 길이는 리스판스에 대한 컨텐츠 길이로 해서 스트림에 기록을 했고요. 이 스트림을 이미지의 비트맵에 바로 로드에서 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비동기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정할 때는 이 정보를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 정보는 그 데이터 액세스 모듈에 있는 이 메모리 테이블 중에 북 아이템 메모리 테이블과 이 에디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각각의 에디터들은 메모리 테이블 중에서 북 아이템 메모리 테이블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저장을 누르는 시점에 이 북 아이템에 있는 메모리 테이블을 포스트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업데이트 디테일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서버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됐는데, 자, 이때도 이제 서버에서 응답해 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북 아이템에 있는 현재 레코드에서 타이틀과 오서, 프라이스, ISBN을 이 제이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밸류로 가져온 다음에 실제 이제 바디에 쓸 때는 이 오브젝트로 써야 되기 때문에 t 제이슨 오브젝트로 캐스팅해서 실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한 경우에 서버 측에서는, 자, 이 아이템은 이 뒤에 있는 북스 리소스 뒤에 있는 이 아이템을 가져온 거고요. 이게 바로 북에 대한 시퀀스 번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 제이슨을 이제 서버로 전달을 할 경우에는 서버에서는 요청된 바디에 있는 그 제이슨 밸류, 제이슨 밸류의 응답값을 갖는 get valu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제이슨 밸류를 가져온 이후에 이 제이슨에서 필요한 이 데이터 포맷을 한번 볼까요? 자, 북스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각각의 키값을 변수에 가져와서 이거를 업데이트 문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해서 디버깅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실행되어 있는 것들을 종료하고, 자, 이제 처음에는 EMS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테스트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 개발하는 시점에도 이 데이터 백엔드 엔드포인트에서 응답을 받아와서 이런 필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하기 전에도 이 EMS 패키지를 실행을 해놔야 됩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이 디버그 모드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디버깅 없이 실행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이 디버깅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저희 리소스가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하는 시점에서도 실행해서 응답값을 가져와서 이 메모리 테이블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 필드 에디터에서 뭐 필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서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룹 형태로 프로젝트를 여러 개 등록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모바일에서도 디버깅 같은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목록을 선택했을 때 디버깅을 해볼 건데, 자, 그 소스 코드에서 왼쪽에 있는 그 라인 옆에 선택하면은 이 빨간 브레이크 포인트가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 모드로 실행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iO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로 실행한 다음에 항목을 선택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중단되고요. F8을 이용해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전 라인에 수행했던 변수 값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상세적으로 안에 루틴을 보기 위해서는 F7 등을 이용해서 응답하고, 그리고 이미지는 이런 형태로 가져온다 등과 같은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서버를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약간 복잡합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가서 이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을 실행할 준비를 하시고요. 자, 서버를 중단한 다음에 서버 패키지, 그리고 목록을 선택했을 때 이 루틴을 디버깅하기 위해서 get 아이템에 있는 84번째 줄을 선택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디버깅 모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MS 개발자 서버가 실행이 되고, 이 개발자 서버에서 해당 패키지를 로드를 했기 때문에 디버깅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를 요청한 다음에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get 아이템이 호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L 아이템은 어떤 항목으로 선택이 됐는지, 그리고 타입은 어떤 타입으로 선택이 됐는지 등을 디버깅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도 이미지를 요청을 할 때도 디버깅이 중단점이 걸리고요. 이미지로 했을 때는 브롭에 있는 것들을 스트림으로 저장하는 등과 같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서 대여 프로그램 모바일로 확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도서의 정보를 표현하는 앱을 개발을 해봤고요. 이 도서의 목록 조회, 그리고 상세 정보를 별도로 이제 조회했고, 이 이미지를 조회하는 기능, 그리고 도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풋 아이템 호출 등과 같은 기능을 백엔드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JSON 포맷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포맷들은 이 델파이나 C++ 빌더뿐만 아니라 뭐 자바나 닷넷 등과 같은 또는 웹 클라이언트에서도 이 제이슨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으로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요걸 제가 미리 준비를 했네요. 자, 이렇게 북스로 호출할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제이슨 포맷을 제공을 하고요. 상세 조회인 get 아이템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퀀스 타이틀 ISBN 등과 같은 정보들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참고할 있었을 몇 가지 안내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MS에 관련된 내용은 이 상단의 링크 그리고 EMS 리소스 정보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바일 개발 환경 설정하는 내용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모바일 개발 환경 설정할 때는 안드로이드, iOS 두 가지에 대한 개발 환경 설정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 링크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을 하고 그리고 USB 드라이버를 네, 설치를 하십니다. 이때는 제조사의 웹사이트를 네, 참조하셔서 그 해당 버전에 대한 기기에 대한 USB 드라이버를 PC에 설치를 하시고 핸드폰에서 USB 디버깅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환경 설정에 개발자 옵션에 USB 디버깅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USB 케이블을 가지고 디바이스와 PC와 연결을 하면 이렇게 디버깅 허용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허용을 네,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개발 환경이 끝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개발 환경이 그 설정이 된 다음에 RAD 스튜디오의 첫 번째 빌드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빌드한 그 안드로이드 SK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겟, 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타겟을 펼치시면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타겟 그 디바이스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혹시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 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OS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이제 정책상 그 애플 개발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그리고 앱을 인증할 수 있는 하나의 맥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맥의 개발자 그 인증서를 설치한 다음에 그 맥에 그 아이폰과 USB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그 델파이에서는 맥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 PA 서버라는 것을 맥에 설치한 다음에 이 PA 서버에 있는 IP 포트를 델파이에 있는 이 커넥션 프로파일 매니저를 통해서 선택한 다음에 SK도 이 연결을 통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OS 디바이스의 타겟 목록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등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네, 이쪽을 네, 참고하셔서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서 대여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서 대여 프로그램은 투티어를 기반으로 이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쭉 강좌를 네, 작성을 해봤습니다. 델파이를 오래간만에 배우시거나 아니면 신입 개발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안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총 6단계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단계별로 바로 가기를 네,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는 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건데 각 단계별로 동영상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둘째 날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사물 인터넷 기능을 연동해 볼 건데요. 그 특정 위치에 뭐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때 도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실내외에서 길 찾는 아주 재미난 기능을 피콘패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도 네,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